그걸 인식을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에서 삼성이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는 이제 일본에서 삼성이란 기업을 어떻게 이제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기사가 떠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이라는 것을 바라보는지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본이 삼성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인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죠. 예, 그렇죠. 박간에도 갤럭시를 그렇죠. 쓰고 예, 예. 킹과 샘숭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본에서도 뭐 요새는 다 알아요, 사람들. 그렇죠. 예. 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 예. 그런데 일본에서도 특히 젊은 층들이랑 아니면 이제 일본에서 뭐 예전부터 비즈니스를 하시던 좀 뭐 노년층, 중년층, 중장년층 이 사람들이 느끼는 이미지라는 게 좀 많이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이 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삼성을 바라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 기사를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일본 경제신문. 일본 경제신문의 특집입니다. 삼성의 암투, 기술을 빼앗는 중국과 그걸 막기 위한 어찌 보면 한국 기업이란 이런 뜻이죠. 당장에 중국 관련 이슈, 한국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디 있냐? 이거 뭐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 연봉 1억의 지까지 삼성뿐만 아니라 LG까지 이제 대놓고 빼가는 중국 뭐 이제 이런 기사도 상당히 많이 보실 겁니다. 한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친 건데 기사가 이거 하나뿐만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일본 경제신문이 나름 이제 일본 내에서 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제 기사를 좀 많이 내거든요. 자세하게. 예.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삼성의 암투일 해가지고 이건 특집을 짜가지고 있잖아. 1편, 2편, 3편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이걸 이제 팡팡팡팡팡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에서는 보도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일본 언론의 삼성 걱정 이제 오는 삼성 중국 그림자 들이운다 이래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써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어쩌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이걸 참고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제일 큰 게 중국이 한국에서 기술자를 뺀다. 중국 리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삼성의 지금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 기술과 뭐 어쩌면 경영에 관한 얘기죠. 그걸 특집으로 삼아가지고 일본 경제신문에서 막 친 겁니다. 왜 그 내용이 있을까라는 것을 의아할 수도 있는데 첨단 기술을 빼앗는 중국과 지킨 한국을 모습 보면 한때 한일 구도가 겹쳐진다고도 지적했다. 일본 기술자들이 주말에 한국 갔다 오는 거예요. 한국 갔다 와가지고 이제 잠깐 뭐 물론 회사에는 모르지 프라이베이트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기술이 이래가지고 당시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회사 내에서 주말에는 아예 여권을 받아버린다. 기술자 여권을 걷어가지고 못 나가게 이런 식으로 막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게 뉴스에 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 봤을 때 한국 인재를 중국이 점점점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예전에 일본도 이런 뉴스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라는 거 기억이 났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병상련까지는 아닌데 일본이 한번 겪었다 이거야. 자기들이 이제 겪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 이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아니 이거 내피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느끼지만은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산업이 일본이랑 겹치는 산업이 많은가라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삼성이 저런 거 왔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대처할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볼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걸 대처를 못했어요. 당장에 전자산업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간다 하더라도 별게 있겠어. 까짓 거 지들이 해봤자 뭘 하겠어. 이게 일본이 생각한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 뒤집혔죠. 이 기사에도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소니와 히타치, 파나소니치 일본 전자업계 8개 회사를 합쳐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삼성인 거예요. 이걸 전제조건을 치고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왜 일본 사람들이 현재 삼성을 알아야 될까? 지금 삼성은 뭐 일본 기업들 잽이 안 되거든. 그만큼 거대한 거예요를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일본에서 삼성이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었으니까. 지금이랑 전혀 다르니까. 어찌 보면 기사가 상당히 훈수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번 맛봤으니까 우리도 대충 그 느낌 알거든 이 나라 일본에서는. 그런데 삼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직면을 했네 기술자 유출.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낼까라고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알았어. 야,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삼성이 잘 나가니까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거 일본 경제신문에서 특집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기사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 기업 중에 예전부터 뉴스가 많이 나오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삼성이에요. 삼성이 어찌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전자산업부터 할 때부터 일본 기업과 태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당장 그에 관해서도 뭐 한국 내에서 있는 거 보면은 지금 2008년에 나온 한국 전자신문, 삼성전자의 태동에서도 이제 거기서 많이 다뤘는데 상요가 지금은 없죠. 상요가 일본에서 이제 가가지고 배터리 산업이 파나소닉한테 먹혀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시면 알죠? 상요가 옛날에 망하기 전에 배터리 산업을 삼성한테 팔 수도 있다. 삼성이 사간다. 그런데 그걸 막은 게 파나소닉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언플이 나왔었어요. 당장의 만화책 시마 시리즈 있잖아. 시마 회장, 시마 과장 거기 보면은 삼성이 악으로 나오고 파나소닉이 정의의 기사로 나와가지고 산요를 지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랑 산요 상당히 가까워요. 예전부터 산요가 이제 어쩜 기술 이전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비즈니스 할 때 삼성이랑 태그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기사 보면 또 많이 나오는데 NEC, 삼성 NEC, 현 삼성 SDI. 1960년대 얘기입니다. NEC 때문에 삼성이 NEC 관련 컴퓨터도 예전에 수입해가지고 있잖아요. 한국 내에서 팔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NEC라든지 저런 이제 상요가 당시에도 일본에서 나름 이제 인지도 있는 기업이었지만은 인류도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누구였냐고요? 도시바 파나소닉이에요. 상요랑 이 NEC는 인류까지는 아닌데 그냥 두 번째 라인 있잖아. 거기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이 삼성과 좀 어쩌면 전략적으로 있잖아요. 파트너를 잘 맺어가지고 이게 한국 내 사업도 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막 이 변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의 롤모델을 보면은 삼성은 초창기 일본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독자적으로 갔거든요. 이 기사 이해에도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일본 츠쿠바 대학에 공부하는 한국분이 박사과정에 논문 낸 거거든요. 삼성그룹의 형성과 성장에 있어서의 일본에서의 영향. 제가 이걸 몇 개를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외국 기업과의 합병 사업의 연표 1969년, 1989년 삼성 상요, 삼성 NEC, 한국전산, 그다음에 뭐 토레랑 제일합성, 그다음 신라 호텔 오쿠라 일본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삼성중공업은 일본 IHI. 이라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일 냉동식품은 아지노모토라 해가지고 미원 만들던 회사 있잖아요. 그거랑도 연합을 했었고. 특히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과의 합작회사의 삼성의 과거의 역사. 그래서 이제 막 논문을 써놓은 거예요, 이게. 논문 보다 보면 또 이제 뒤에 보면 또 이런 거 나옵니다. 삼성이 일본에 어떤 기술을 도입했느냐. 69년도에 뭐 산요로부터 뭘 들여왔어요. 토요 엔지니어링부터 78년도에 뭘 들여왔어요. 도시바, JVC.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사람이 논문을 막 해가지고 막 참고 문헌부터 해서 있잖아요. 보면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 이런 거 보면서 뭐 체크하기 좋은 게 호암자전이랑 그 다음에 뭐냐 이거 삼성전자 20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낸 거예요. 여기에 다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원조로 돌아오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 뉴스를 보는 일본의 옛날 셀러리맨들 있잖아요. 지금은 중장년 아니면 뭐 거의 은퇴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삼성이라고 하면. 그런 기업이 소니와 히타치, 파나소닉도 일본 전자업 8개 회사를 합쳐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를 믿기가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본 내에서도 흔히 있는 삼성이라는 그룹을 볼 때 의견이 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엔 일본도 가르쳐줬거든, 지들이. 합자회사에서 한국에 뭐 자본 유출하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야. 아예 엎어진 거예요. 일본에서 인지 부조하고 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삼성전자 잘 나가는 한때뿐이야.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2000년 돼가지고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그거를 좀 이제 일례적으로 더 알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당시에 89년입니다. N으로 하면은 NTT가 일본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21조 엔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 해서 토요타가 7.6조 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즘 환율로 치면은 76조겠네요 느끼지만 그렇지 않죠. 과거의 환율이랑 지금 환율이 다르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냐면은 자 대한민국의 이 나라지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시계열 조회를 보면은 1989년이랑 90년 사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과의 환율 이때는 거의 500원에 100엔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21조 엔이니까 일본의 당시 버블gen의 최고점의 시가총액 1등이 NTT가 대한민국 돈으로 100조였어요. 그 다음에 토요타가 38조. 자,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안 오죠. 이거를 2009년도 한국 매일경제기사 시가총액 보면 국내산업지수가 보인다 보면은 이 뒤에 표가 나옵니다. 1990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목록 삼성전자가 1.3조야. 참고로 아까 이거 당시 동년대 일본의 지표를 보면요. 1.3조는 100위 랭킹에도 없어요. 제일 밑에가 5조거든.
브리지스톤이 우리나라 돈 5조였어 당시에 시가총액이. 근데 이때 삼성이 1조란 말이야. 그리고 삼성은 점점 2000년대 말에 시총이 23조, 뭐 100조 올라도 지금은 시총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시총이 그렇죠. 500조죠.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500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못 따라가요, 여러분. 그렇죠.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선장한 없고.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 이때가 일본은 절정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일본 사람, 특히 이제 고년층이 되면 될수록 왜 느끼는 게 다를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현역일 때, 셀러리맨일 때, 아니면 그 윗때부터는 자기 회사를 느꼈을 거 아니야. 내가 다닐 때는 한국 가서 그 기술 이전도 하고, 주말에는 말이야, 그 돈도 맡고 있잖아. 했어. 이런 말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기업이 지금은 500조라 했잖아요, 여러분. 아까. 일본 그 시총이 토요타가 1등인데, 토요타가 이거 환율 치더라도 270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의 시총 1등이 일본 시총 1등보다 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변화하는 스피드, 그다음에 일본의 이 변화하는 스피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많이 느끼죠. 삼성을 연구하고 싶어요. 한국 기업 뭐가 다를까 이러면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삼성의 연구부터 해가지고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지다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삼성이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삼성은 다르다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삼성이라는 것도 주목을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아까 이 기사처럼 어떻게 띄워주면서도 과거에 자기들이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은 어디? 중국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기들과는 너무 다른 미래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일본에서도 뭐 막 분석을 해요. 뭐가 달랐을까 있잖아. 제일 많이 하는 분석 중에 하나가 뭐 인재도 있지만은 그거 있잖아요. 일하는 방식, 경영 방식 있잖아. 이게 흔히 말하는 오너 경영이 좀 좋은 점이 삼성이 많이 나온 거라 해가지고 가자 하면 가잖아. 투자해서 밀어넣으면 밀어넣잖아요. 이걸 엄청나게 일본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이해도 여러 가지 원인도 물론 있지만은 그걸 상당히 많이 꼽아요. 그게 제일 차이가 나요, 일본이랑. 일본에서 회사 생활을 해보고 일본에서 살아보면은 정말로 깝깝한 게 거기서 나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건 안 되건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돌다리를 두들기고 이 돌다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이 돌다리의 성능 겸사표를 뽑아보고 이건 진짜 100% 돌입니다. 그래. 그럼 늦었구만.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건너도록 하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할 거 다 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늦어져. 그러니까 자, 멈춰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킹왕짱이야. 라고 느끼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아까 말했죠. 이 기사가 왜 일본 옆에서 보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삼성 특집을 하겠어. 물론, 보고 배우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별로 삼성에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TSMC 대만 이거 있잖아. 이거 들고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중국 기술 유출이 있다라 이걸 외치겠어. 삼성도 훅 갈 수가 있다는 거를 자기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걸 왜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보다 왜 일본 언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더 클 수밖에 없을까? 그렇죠. 얘들은 한번 당해보고 망해봤으니까. 그 전자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알 거 아니야. 실패를 해봤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아직 실패를 하지 않았잖아요. 성공하고 있잖아요.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읽는 사람들은 아마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 때는 말이야. 야, 옛날에 과거에 심취하는 사람. 아니면 위기다. 와.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질투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이 이 기사에 녹아 있더라고요. 요시. 아마 한국 사람들도 삼성에 대해서 야, 저 재벌 기업 나쁘다. 좋다, 싫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뭐 100% 좋은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바라볼 때 우짜tun동 대한민국이 저만큼 이제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감기 걸리면 대한민국 경제가 감기가 걸려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을 오늘 내용 아까 저런 기사 볼 때 일본 기술자들이 뭐 한국 가서 가르쳐줬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다 한국에서 다 했다. 그건 정말 양심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왜 한국에서 유출하겠어? 중국도 그래. 우리가 다 했어. 이런 말 하겠지. 이거 보면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게 아니잖아. 앞으로의 미래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일본은 실패했지만은 한국은 어떨까? 실패를 할까? 똑같이? 아니면은 다르게 개선을 할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아까 말한 저런 기사를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때는 말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우와, 옛날에는 삼성 뭐도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한국계 뭐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저 운이 좋아가지고 일본 기술 가져가서 저렇게 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같은 기술 가지고 일본은 왜 그렇게 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디서 차이가 날까? 그런 데서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런 걸 보면서 오히려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 일본 사람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일본이 발전을 안 하겠죠.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지. 같은 기사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상황에 따라 아마 느끼는 게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마다 여러분들마다 아마 느끼신 게 다 다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네요.